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6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나눔꽃 챔버,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음악여행 콘서트 개최. 부천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가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음악여행 콘서트를 5월 29일부터 3회에 걸쳐 진행한다. 는 지난해 이어 2022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음악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며 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음악여행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란 태제의 첫 번째 연주회는 5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 오정아트홀에서 열린다. 두 번째 연주회는 이란 태제로 7월 24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마지막 연주회는 이란 태제로 9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음악여행 콘서트는 바리톤 한진만 씨의 연주곡에 대한 해설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우스며 귀에 익은 영화음악 오스트로 선곡하여 클래식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번 무대에는 비장애 연주가와의 협연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함께할 협연자는 바이올린 하지윤, 상현중 2학년, 바이올린 이주윤, 내정초 2학년, 이지후, 비스지 이재학, 첼로 이민아, 비스지 오재학, 이며 협연곡은 쉰들러 리스트 오스트와 피에스트로 마스카니의 인터메조이다. 특히 부천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나눔꽃 챔버는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와 협약을 맺고 부천 해밀도서관의 이용자, 시각장애인을 초대하여 타 장애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돈독히 하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관장 이상희 신부는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며 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응원하겠다고 전하였다. 이 음악회를 협력하고 있는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부천지부 허혜영 회장은 나눔꽃 챔버가 부천, 경기, 전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문화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번 해설이 있는 음악회은 5세 이상 관객이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부천시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음 축제 열어. 부천시는 지난 5월 16일 부천 마루광장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지연됐던 제42회 장애인의 날 매년 4.20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 지부, 지부장 조영섭의 주관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뿐 아니라 후원자, 자원봉사자, 비장애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축하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장애 인식 개선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 등이 진행됐다. 행사장 밖에서는 전동 휠체어 안전 캠페인, 출런 체험, 장애인 일자리 관련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개최됐다.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인권 침해 상담 및 홍보 리플릿 전달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조영섭 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 지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권 개선을 위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쌓이면 사회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믿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이제 배려가 아니라 권리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이를 공유하는 부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제2기 장애학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오는 6월 23일부터 장애학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회적 관점에서의 장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다. 작년 제1기에 이어 지역 내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권익공호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들에게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했다. 작년 1기는 지역 내에서 활동할 8명의 장애인 옹호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총 11회로 이루어진 이번 강좌는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 등 장애학 관련 교수진과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최종복 관장,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박세롬 팀장 등 지역 내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복사골문화센터 세미나실과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오는 6월 23일 개강해 9월 15일 목요일까지 총 11회기의 강의가 진행된다. 센터는 장애인 복지에 관심 있는 부천시 거주 장애인 및 비장애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www.f실.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버커닐@다음.net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의과학연구소 수원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협약 체결하고 5천만 원 기부. 서울의과학연구소가 와상환자,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해달라며 수원시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수원시와 서울의과학연구소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건강나눔 행복동행, 취약계층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의과학연구소는 협약식에서 수원시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수원시는 서울의과학연구소가 전달한 성금으로 와상환자,
누워서 병을 치료하는 환자, 에어컨 지원 사업,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와상 환자 가정 중 형편이 어려워 선풍기만으로 혹서기를 지내는 취약계층의 벽걸이 에어컨 한 대를 지원한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서기에 냉방기기를 마음껏 사용하기 힘든 노인 한부모 장애인 조손가정 가구의 전기료 15만 원, 월 5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제반 행정을 지원한다. 서울의과학연구소는 물품 구입비, 전기료 등 사업비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후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 서울의과학연구소 이경률 회장, 최혜옥 고문 등이 참석했다. 조청식 권한대행은 여름철 내내 푹푹 찌는 방 안에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와상 환자에게 벽걸이 에어컨은 꼭 필요한 선물이라며 서울의과학연구소의 후원이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기조차 마음껏 켤 수 없는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서울의과학연구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가 수원시민뿐 아니라 경기 남부권 많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서울의과학연구소가 세계 최고의 의료검사기관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매 실장 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무료 이동진료. 호매 실장 애인종합복지관은 5월 19일 복지관에서 장애 당사자의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무료 이동진료를 진행했다. 이번 진료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소속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들이 참여했으며 건강상태 진료를 통해 한의과 치과 진료를 진행했다. 빈혈, 혈압, 혈당 측정 후 기초검사, 건강상담뿐만 아니라 한의사 진료 후 한약, 파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한방 의료 서비스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교육,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용품을 배포하는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용 장애인은 치료와 검진을 받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진료비가 다소 부담스럽다는 고민을 무료 이동 진료를 통해 해소하고 의료진들의 따뜻하고 정성 어린 진료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호매 실장 애인종합복지관장은 신체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준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진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전했다. 호매 실장 애인종합복지관 개관 7주년 기념 함께 바라봄 참 좋은 장애인 픽토그램 공모전 진행. 두바이에서 장애 아동들과 함께 인식 변화를 위해 실제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형상화한 스티커를 덧붙이는 캠페인과 뉴욕 디자이너 사라 핸드렌이 역동적인 형상으로 바꿔 ISO의 장애인 표시를 바꾸게 된 캠페인을 모티브를 하여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을 향한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제고하기 위해 참 좋은 장애인 픽토그램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접수를 했던 참 좋은 장애인 픽토그램 공모전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21점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가능성, 새로운 시각의 장애인 픽토그램을 염두에 두어 종합적으로 심사를 거쳐 8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작품이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 시각장애인도 후각을 활용한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작품과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작품이 2등으로 선정되었다. 그 밖에 환자의 건강을 위해 도와주는 간호사, 휠체어 달리기와 배구 경기 모습의 작품과 5g 시대만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는 세상을 나타낸 작품이 3등이 선정되었다. 수상자는 장애인 픽토그램의 휠체어 모양을 이용해 장애인이 보호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아닌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뜻깊은 공모전에서 수상까지 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